자, 이제 우리 권리 분석하고 있는데, 임차인 권리 분석할게요. 임차인 권리 분석. 요 내용을 분석하는 걸 디테일하게 할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임차인 권리 분석이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임차인 권리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대항력이라는 말을 배웁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하고 관련돼 있고, 임차인이 자기 임차 보증금을 지키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 임차인은 돈을 주고 집을 일정 기간 동안 살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내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임차는 그냥 회피한 거예요. 그죠?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지키려면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임차인이 있으면 일단 대항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낙찰자, 입찰자들은, 투자자들은. 자, 대항력이라는 거는 임차인, 즉 세입자죠. 세입자가 자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 이런 힘은 어떻게 생기냐면, 당연히 임대차 계약하고, 그죠? 전입신고하고 점유하면 생긴다 그럽니다. 그러면, 모르면 생겨요. 그러면 이거는 어제 계약하고, 오늘 전입신고하고, 내일 이사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요 세 가지가 엔드 요건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모두 만족하는 시점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가장 늦은 날이겠죠. 그래서 대항력 발생은 자, 교과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전입신고일과 점유 중 늦은 날에 다음 날 0시. 어렵죠.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설명드린 거 있죠.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가장 늦은 조건이 충족되는 날 자정에 생기는 겁니다. 자, 어제 계약했고 오늘 전입신고했고 내일 이사할 거면 내일 이사한 날 자정 24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그날 자정 24시는 다음 날 0시하고 같죠? 시점상. 그래서 경매에서는 판사님들은 이렇게 씁니다. 전입신고하고 점유 중 늦은 날에 다음 날 0시라고. 쉽게 원리만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 요소가 엔드 조건인데 가장 늦게 만족하는 것의 자정이다. 날짜상으로는 다음날 0시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지금 권리 분석한다 했죠. 임차인 권리 분석. 임차인 권리 분석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우리 말소기준 권리 이제 알죠? 각구 울고 합치고 시간 순 정렬하고 그중에 가장 빠른 7개 단어 중에 첫 번째 거. 거기에 날짜가 써 있다고 그랬죠? 등기부등본 날짜 써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소기준 권리의 날짜하고 대항력 발생 시점. 우리 대항력 방금 배웠죠? 요 세 개 중에 시간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 발생이 늦으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으면 낙찰자한테 대항을 못 합니다. 말소됩니다. 이거 아까 배웠죠? 등기부등본 권리분, 등기부등본 각구 울구를 시간수로 나열하고 말소기준 권리 찾고 뒤에 거 다 말소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는, 등기부등본에는 임차인의 권리가 표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는 이렇게 해서 대항력이라는 발생 시점을 찾습니다. 그 발생 시점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말소돼 버려요. 그러면 보증금을 못 지켜요. 아시겠죠? 근데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빨리 전입신고했을 수 있죠. 빨리 뭐 대항력이 발생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이 은행 근저당이라고 생각해 봐요. 은행 대출 받기 전에 근저당 받기 전에 먼저 전입신고해가지고 살고 있어. 그러면 권리가 꽤 빠르죠. 대항력이 빨리 생기죠. 요때는 선순위 임차인. 대출 있는 집에 들어갔어. 경매 진행돼. 그럼 말소기준 권리, 은행 근저당 포함해가지고 임차인의 권리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빨리 전입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갖춘 임차인. 자, 전입신고 빨리 해가지고 여기에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요거는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자, 기준이 여기에요. 기준. 기준보다 빠르면 순서가 빠르다. 선순위. 기준보다 순서가 느리면 후순위. 그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보다 전입이 빠르면 여기에 있으면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거를 인수하는 겁니다. 임차인을 인수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1억짜리 물건 살 건데 7천만 원짜리 전세 세입자 있잖아요. 그 세입자 7천만 원 우리가 안고 매수하는 거잖아요. 인수하고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경매도. 그럴 경우 우리가 인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찰 유의해야 돼요. 내가 임차인이 있는데 7천만 원짜리 세입자인데 전입 신고가 빨리 돼 있어. 그러면 나중에 그 세입자한테 내가 7천만 원 돌려준다 생각하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짜리 물건을 1억에 입찰하시면 안 되고 7천만 원만큼 가격이 빠진 뒤에 3천만 원 이하로 입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다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대항력 있는 경매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는 걸 대항력 있는 경매 사건이라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대항력을 갖추면 자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증금을 법원에서 받을 수도 있고 낙찰자한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요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법원에서 못 받으면 낙찰자가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 배당 공부하는 거고 권리 분석하는 겁니다. 자, 우리 권리 분석에 등기부등본, 임차인 기타 분석한 다 했는데 임차인 권리 분석하고 있고 임차인 권리 분석에서 가장 먼저 대항력에 대해서 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시험과 관련돼 있다. 있다고 넘으시면 되고. 자,
확정일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 변제한다는 거는 돈을 뭐 갚는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자, 아까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자기 돈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배당받거나 낙찰자한테 받거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원에서 배당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데, 그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줄 서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조금 쉽게 설명해 봤어요. 자, 돈 받으려면요, 권리가 있어야 되고, 그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자, 하다장님 지금 제가 보이는데 앞에, 제가 하다장님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나는 1억을 다시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 권리가 있는 상태에서 하다장님한테 돈 일주일 안에 1억 다시 갚아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내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갚아라고. 그죠? 내가 빌려주지도 않고 하다장님한테 1억 주세요 이러면 안 주죠. 요구하겠죠, 저한테. 그리고 제가 빌려줬음에도 달라는 말을 안 했어. 그러면 빌려간 사람이 굳이 돈을 갚진 않죠. 그죠? 자, 권리가 필요하고 행사를 해야 된다. 법원에서도 돈 받는 게 마찬가지예요. 임차인이 자기 돈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있는데 법원에서 돈을 받으려면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 권리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우선 변제권은 전입, 점유,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래요. 전입, 점유는 우리 대항력이라고 했죠. 거기에 확정일자가 추가됐네, 그죠? 그걸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고, 돈 달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자,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 종기 내에 배당해달라고 또 신청을 해야 돼요. 돈 달라는 권리가 있어야 되고, 돈 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 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경매법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다. 쉽게 말하면 법원에 줄 서가지고 돈 달라고 줄 서는 권리예요. 그냥 티켓이라고 생각하세요. 콘서트 입장할 건데 티켓도 없이 줄 서서 입장 못 하죠. 줄 설 수 있는데 나중에 못 들어가잖아. 일단 티켓이라고 생각하시고. 우선 변제 요건은 앞에 설명드렸네요. 그죠? 전입과 점유와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긴다. 자, 여기 전입과 점유 우리가 보통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이 대항력 경매에서 아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항력을 선순위 대항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선순위 대항력만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은 대항력도 대항력이긴 합니다. 근데 낙찰자한테 대항은 못하는 거죠. 대항력이 있음에도 권리가 늦어서. 근데 이 우선 변제권은 선순위 대항력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전입, 점유, 확정일자만 있으면 이 전입 이런 게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돈 받을 그냥 줄 서는 순서이기 때문에 말소기준 권리나 다른 권리보다라도 뒤에 줄 서가지고 일단 줄은 설 수 있어요. 배당은 이제 별개죠. 나중에 별개고. 자, 우선 변제권 언제 발생하냐면요. 전입, 점유, 확정일자가 엔드 요건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이 만족되는 날 생겨요. 그럼 가장 늦은 날이겠죠. 그죠? 전입, 점유, 확정일자 중 가장 늦은 날 생깁니다. 우리 대항력은 늦은 날의 자정, 늦은 날의 다음 날의 0시에 대항력 생긴다고 했는데 우선 변제권은요. 다음 날 0시 개념은 아니에요. 그날 생겨요. 아시겠죠? 그 차이 조금 있어요. 자, 배당 요구 종결 설명드렸습니다. 배당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그래서 권리가 있고 신청해야 된다. 권리는 전입, 점유, 대항력에다가 확정일자까지를 포함한다. 자, 확정일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 가면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이 서류가 있었다는 거를 공적인 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우리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사적인 계약이고 사적인 문서잖아요. 그래서 제3자 남들은 모르잖아요. 어. 근데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 서류가 정말로 그때 계약해가지고 있었던 서류라는 거를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참고로. 자, 권리분석 지금 우리 하고 있는데 날짜 비교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경매 뭐 입문 과정 우리가 특강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은 경매 투자 안 하실 분도 경매 강의를 실은 들어야 돼요. 뭐 중고등학생, 대학생들도 경매 투자 안 하더라도 이게 왜냐하면 우리 권리, 내 돈, 소중한 돈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입신고를 왜 해야 되는지,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되는지, 왜 그것들을 빨리 최대한 해야 되는지 이게 다 경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돈 지키려고 경매로 권리가 늦으면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분들 나중에 대학교나 뭐 취직 이런 걸로 타지에 보내시고 전세나 월세 계약 하게 될 텐데 전입신고 꼭 시키십시오. 확정일자도 꼭 받게 하고요. 네. 등기부등본에 같이 우리 뭐라 하죠? 주민등록등본에 한 가족으로 같이 있다가 이제 애가 대학생이나 취직하면 다른데 가면서 전출해 가면 뭔가 또 이제 남남이 된 것처럼
좀 슬프고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뭐 호적에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내 권리 지키려고 서류 작업하는 거니까 꼭 전출시키십시오. 다른 데 전시 준공하면 자동으로 전출됩니다.